네. 김광균 시인의 노신이라는 작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노신은 그 중국의 문학가인데요. 우리로 치면 한 김구 선생님 정도로 그 존경을 받는 중국의 그 작가입니다. 봅니다. 김광균의 노신.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예. 그러니까 이 서른 먹은 사내가 요 위에 있는 시 믿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내는 시로 먹고 사는 사람, 시인입니다. 근데 그걸 믿고서는 살아가기가 힘든, 다시 말해서 시로는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시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먼 기적 소리가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 것의 벽에 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아내, 어린 것, 예,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표현들이죠. 그 벽앤머리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온 생활의 노래. 나의 생활은 시인으로서 먹고 사는 나의 생활은 항상 누군가의 손에 뺨을 얻어맞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지금 제가 체크 표시를 네 군데 해놨죠. 이 전부 다 이 사내의 생활의 어려움들을 표현하는 그 내용들인 거죠. 아무튼 나는 시인으로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예, 이 부분을 의인법이다. 뭐 맞는 말인데, 이런 얘기 약간 유치하죠.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 사람 시인인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다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 이제 넘어갑니다.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잠이 안 오니까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내린다. 내면적인 고뇌가 가득함을 알 수가 있어요. 밤에 자다 말고 잠을 깰 정도입니다. 아, 어떡하지?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자다 말고 일어나서 막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노신이여. 예. 여기서부터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시상의 전환이요. 노신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이런 밤 어떤 밤이요? 그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막 고민이 되고 잠도 안 오는 이런 밤에는 노신이 생각이 난답니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 호마로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그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립니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이런 밤에 왜 노신이 생각납니까? 노신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호마로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요? 노신이요. 이 노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 지식이 좀 있다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텐데 배경 지식이 없다고 쳐도 맥락 속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신이 생각나는 이유는 노신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고 쓸쓸하게 지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등불처럼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이 나한테 속삭입니다. 어떻게?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어. 이거 누구겠습니까? 노신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런 말이 생각단 거예요. 상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어. 너처럼 그러니까 이게 시인인 나처럼 노신도 상심한 채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시인인 나와 같은 점이죠. 그런데 이 노신이 나와 다른 점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굳세게 살아왔다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신은 나와 똑같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랬지만 그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면서 굳세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밤에는 그런 노신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밤에 노신이 왜 생각나는 겁니까? 당연하죠. 나도 그 사람처럼 살아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이 부분이 나에게 반성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주제의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생활고에서 비롯한 고뇌를 노신을 생각하며 극복하려고 한다. 예, 요게 주제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내가 되게 힘든 상황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나 똑같은 그 어려움을 겪는 노신을 떠올리는 겁니다. 노신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나 똑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굳세게 살아가고 있는 노신 같은 사람을 내가 떠올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도 노신처럼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거나 이제 그러지 말고 내 신념을 지키면서 올곧게 살아가자.
이런 다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면 반성 플러스 고난 극복 의지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주제를요. 다음에 시어의 의미로 살펴볼 가장 중요한 거 뭐 노신이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굳세게 사는 존재 그리고 나에게 그 깨달음을 주는 존재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표현상 특징 주객전도의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이 주객전도 이게 그 공인된 개념은 아닌데 그냥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적절할 것 같아서 써보는데요. 주객전도 주임과 손님이 위치가 바뀌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그 마지막에 등불이 나한테 속삭인다 이 부분 때문에 이런 표현이 쓰였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해 호마로에 있는 어느 등불을 떠올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시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반대로 그 등불이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객전도의 표현이 사용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는 그 시인으로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고 때문에 힘든 그 생활 때문에 이렇게 좀 낙담해 있는 내가 노신을 떠올리면서 노신처럼 나도 힘들지만 그 상황을 굳센 신념으로 극복하자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의 시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